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먼저 안타까운 속보가 있다면서요. 오늘 오후 4시에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파이넥스 공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공장 냉각타워에서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냉각기 충진제 교체 작업을 하다가 질소가스에 질식을 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는 소식입니다. 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포항제철소 관계자를 상대로 해서 질소가스 누출 경위와 안전조치 여부 등의 어떤 사고 원인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외주업체죠? 그렇습니다. 위험에 외주화라는 단어 또 떠오르는군요. 맞습니다.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어제 저녁에 MBC 뉴스가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형 씨의 어떤 음성들의 녹음을 방송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쭉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시영이는 MB 믿고 자기 거라고 뭐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내가 그래서 시영아, 열심히 해라. 형은 물러서 도와줄 테니까 뭐 결제 안 하라면 결제 안 하면 너 잘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형은. 예. 어차피 희생하는 거잖아. 어차피 회장님도 희생했잖아, 네가 알다시피. 무슨 목적이냐 이거야. 같이 너랑 나 다 매장하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거야. 못 일어나게. 아무래도 얘기하는 게 다들 시영 밑에서 한다 그러더라고. 자기도 MB한테 얘기 들었다. 감을 잡았다. 나도 옷을 벗어야 될 것 같다. 근데 내가 언제 벗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시영이를 사장 앉혀놓고 뭐 자기가 뒤에서 뭐 봐주면 되지 않겠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취지의 뭐 이런 부사장님과 이제 다른 분과의 통화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라고 한 그 이동형, 이상은의 아들의 목소리였죠? 그렇습니다. 거기 나오는 시형은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이고. 그렇습니다. 결국 그 전화 내용은 이명박, 이시영 거다라는 식의 뉘앙스네요. 그렇죠. 지금 이동형 씨가 이 통화 내용을 보면은 이시영 씨에게 이 경영권이라든지 이런 다툼 속에서 밀려나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그런 음성들로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를 이상은 회장에게 맡겨놨다가 이시영 씨에게 물려주는 뭐 이런 과정이다. 뭐 이런 해석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 통화 음성은 지난 2016년 7월 달에 이동형 씨와 친하게 지내던 다스의 전직 직원이 통화를 하면서 직접 녹음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하. 또 MBC는 어제 이 내용과 함께 이시영 씨가 다스를 SM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물려받고 있다. 이런 해석도 보도를 했습니다. 이시영 씨가 다스의 실권을 잡은 후에 자신이 대주주인 SM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부실화된 하청업체를 인수를 하고 또 다스의 일감을 다시 독식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 것인데요. 예. 하여간 이동형 씨는 15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검찰은 다스 본사 압수수색도 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이미 사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 자택이 압수수색 대상에 들어갔다는 건데요. 예. 이 권영미 씨는 또 압수수색이 끝난 이후에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뭐 김재정 씨가 원래 다스의 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이 숨진 이후에 권영미 씨에게 이제 그 주식이 넘어갔고 이후에 상속세를 돈 대신 다스 주식으로 내면서 이상은 씨가 자연스럽게 대주주가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랬죠. 결국 이제 120억 비자금 의혹을 거쳐서 다스 실소유주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 셈입니다. 이 문제의 120억 원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이고 이거를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든지 또 썼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면 다음 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조사가 될 것이다라는 게 이 언론들의 어떤 전망입니다. 병원에 갔던 이상득 전 의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갑자기 입원을 해서 이 검찰 조사를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쭉 나왔었는데 오늘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하고요. 내일 들것에 실려서라도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상득 전 의원은 특활비 수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되는 건데요. 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이걸 또 특별히 어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한간에는 있는 모양입니다.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 단지 특활비 수수 자체뿐만이 아니라 정두원 전 의원 등이 주장하는 어떤 이명박 정권에서의 국정농단 행위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큰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정부의 각 부처들을 강한 어조로 질타
발표를 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 등을 보면 앞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향후 3, 4년간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각 부처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라는 건데요. 이게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걸 가로막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평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스타일과 비교를 하면 매우 수위가 높고 강도가 세다라는 게 이 자리를 지켜본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질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있겠는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보고된 내용들을 보면은 국방부가 전역 장병들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 등의 어떤 취업 대책을 시행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연합의 청년 보장 제도라든지 또 일본과 독일이 실시한 바 있는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급, 또 벨기에의 청년 의무 고용제인 로제타 플랜 등의 어떤 해외 사례들을 쭉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중에 이제 당장 쓸 수 있는 해법이 좀 마땅치 않다라는 것도 현실인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각 부처들에게 2월에는 어떨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때까지 좀 창의적이고 과감한 대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지금 북미 대화가 모색되고 있는 이런 부분과 함께 군사훈련 등을 빌미로 한 갈등도 확대되는 그런 양상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지난 22일에 오키나와 인근에서 미군의 전략 폭격기인 B-52 그리고 B-1이 일본 자위대 F-15 전투기와 공동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B-52는 지난 16일에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6기가 배치돼서 또 이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요. 일본 방위성은 이 훈련 내용을 밝히길 거부하면서도 비핵 3원 측에 따라서 핵무기 반입은 상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대북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던데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미국 재무부가 현지 시간으로 24일 공해상에서 원유 및 석탄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선박 6척과 관련 해운회사 5곳, 북한 내각의 원유공업성, 북한 기업 및 은행 대표 등에 대한 추가 제재 결정 이건 이제 내렸다고 보도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실시하고 있는 대북 제재의 어떤 허점들을 겨냥한 것인데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등이 뭐 밴쿠버 회의라든지 이런 곳에서 밝힌 해상 차단 확대 이걸 이제 목적으로 하는 이런 그 제재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은 오늘도 관영 언론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미국과의 군사훈련을 영원히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는데 좀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한 어떤 불만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간에서 우리 정부 메시지 관리가 참 중요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뭐 모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비상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동시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의 평창올림픽의 메시지를 하이제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분명한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예. 어쨌든 미국의 이런 움직임들이 향후 북미 대화를 대비한 어떤 협상력 강화 차원인지 아니면 남북관계 개선 속도에 대한 어떤 개입인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복잡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요. 어제 아베 신조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오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과 함께 그 배경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일본 정부가 도쿄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영토 주권 전시관을 열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관의 개관식에 영토 문제 담당 대신이 참석을 해서 다케시마 센카쿠 열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전시관의 어떤 상설적 성격 이것을 분명히 했는데요. 특이한 것은 러시아와의 갈등 요인인 북방 열도 대목은 또 빠져있다 이런 점이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일본에 강력 항의하고 주한 일본 대사 간의 정무공사를 초치한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는 모양인데요. 양국의 어떤 우호를 증진시키는 그런 모양보다는 서로 할 말만 하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요미우리 신문 사설을 보면 정상회담 결렬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정을 요구할 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아베 신조 총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또 아베 신조 총리가 측근 의원에게 평창행을 반대하는 주장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도 지금 있거든요. 예. 즉 이제 국내에서의 어떤 여론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반대 의견을 오히려 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경우에는 평창에 오기 전에 일본에 들른다라고도 하는 일정을 공개했는데 일본이 대북 강경책의 주장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미국의 양해를 등에 업고 자기들의 입장 관철을 시도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일 정상이 만났는데 일본 정상은 뭐 위안부 문제만 언급하고 우리 정상은 일본의 독도 영토 주권 전시관 얘기만 하고 이럴 바에는 안 만나는 게 좋죠.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전에 좀 물밑 대화들을 나눠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